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잖아. 그럼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게 발벗고 나선 사람이 누구야? 태종 무열왕 김춘추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김춘추가 이토록 삼국 통일을 하고자 했을까? 때는 7세기 신라의 첫 번째 여왕이었던 선덕여왕 시절. 가뜩이나 여왕직위를 반대하는 놈들도 많아 죽겠는데 위에선 고구려가 호시탐탐 신라 땅을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반대 세력과 고구려보다 더 짜증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과거 근초고왕의 영광을 되찾은 듯 왕성한 정복 활동으로 신라의 땅을 야금야금 먹고 있었는데 이 전성기 시절에 백제를 이어받은 왕이 바로 의자왕이었죠. 맞아요. 그 삼천궁녀로 유명한 그 왕. 아, 참고로 삼천궁녀 이야기는 전설, 설화 같은 거지 실화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삼천궁녀 이야기가 유명해서 그렇지 의자왕이 리즈 시절 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거든. 의자왕은 신라의 수많은 성들을 빼앗으며 점점 신라를 압박해갔는데 마침 대야성이라 불리는 성 하나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죠. 대야성. 오늘날 합천에 위치했다 알려진 이 성은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대야성 길목은 산길이 좁디 좁아 병력 운용이 어려웠고 강폭도 좁고 강의 흐름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형태다 보니 백제군이 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대야성을 지키던 성주는 얼마나 편했겠어. 성 안에서 꽁냥꽁냥 하기만 하면 절대 함락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대야성을 관리하던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자였다는 거지. 성이 너무 안전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린 건지 애초에 인성이 글러먹은 건지 김품석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만날 놀고 먹고 술파티를 합니다. 뭐 능력 없는 관리가 술파티하는 정도야 이젠 평범한 레파토리긴 한데 김품석은 한술 더 떠서 부하들의 아내까지 탐해요. 심지어 김품석에겐 김고타소라는 어린 아내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거민이라는 자의 부인이 용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김품석은 곧장 자신의 부하였던 거밀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서 홀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거밀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거밀은 자신의 부인을 해코지 하고 있는 웬 괴한을 목격했고 눈 뒤집힌 채 괴한에게 달려가 폭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얼마나 팼을까? 아이고, 성주님이셨네? 김품석은 거밀에게 니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네 주변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또 한잡이 하잖아. 그래, 최대한 벌로 니놈의 아내를 데려가도록 하마 라고 말하며 거밀의 아내를 데려가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 가엾고도 힘없는 남자 거밀.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거밀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자왕의 명령을 받은 백제 윤충 장군이 1만여 명의 군사와 함께 대야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대야성은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쉽사리 뚫리지 않았죠. 그 순간 화재가 난 듯 대야성 안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거센 불길은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퍼져 대야성의 병기와 식량 창고를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계획범죄. 알고 보니 망나니 김품석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거밀이 백제 장군 윤충에게 찾아가 자신이 스파이 짓을 하겠다 라며 맹세한 것이었죠. 외부에서 뚫을 수 없는 성이라면 내부에서 뚫으면 되는 법. 윤충은 거밀의 안전을 약속하며 대야성의 창고를 불태울 것을 명했고 결국 물자가 떨어져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 김품석은 말합니다. 가서 윤충에게 전하거라. 목숨만 살려준다면 성문을 열겠다고. 죽더라도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봐야 한다 라며 수많은 장수들이 호소했지만 옹졸한 인간 김품석은 목숨을 구걸하며 난공불락의 대야성을 넙죽 넘겨주려 한 것이죠. 이에 백제의 윤충 장군은 좋습니다. 성문을 열고 병사들을 밖으로 내보내시지요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성문을 열고 병사들을 내보낸 순간 수많은 백제군이 신라군을 모조리 썰어버리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게 사실 적의 계략이었음을 뒤늦게 눈치챈 어리석은 김품석은 자신의 아내 김고타소와 함께 자결하죠. 그렇게 수십 년간 백제를 괴롭혔던 신라의 대야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남자의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하성의 성주 김품석의 아내가 김고타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고타소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장녀야, 큰딸. 다시 말해 김품석은 당시 신라의 정치외교 끝판왕이었던 김춘추의 사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들은 김춘추는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평소 김춘추를 음해하려던 귀족들은 대하성 함락의 책임을 김춘추에게 물어야 한다 주장했죠. 이에 정신 차린 김춘추가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고구려로 찾아가 동맹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신라 삼국 통일에 한 획이 그어집니다. 우월한 뒷배경을 가졌으나 인품이 좋지 못해 부하의 아내까지 탐했던 김품석.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 남편의 복수국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겪은 아버지의 복수국으로 이어졌고, 그 복수는 결국 삼국 통일로 마무리되죠. 이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하자 백제와 내통했던 거밀은 성에 불을 질러 대하성 함락의 원인을 제공한 죄, 품석 부부를 죽게 한 죄, 적군과 내통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지가 찍힌 채 강물에 던져졌다고 하네요. 거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신라인 입장에선 반역자였으니까요. 사건 발생 순으로 나열했을 뿐 행여나 김품석이 부하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이 가능했다는 비약적 해석은 하지 않길 바라며,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비의 그제무지. 지금까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였습니다.